안녕하세요. 이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섹션이죠. 49강 그림을 독학으로 그리는 법입니다. 저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을 건데요. 우선 차례대로 첫 번째, 내 그림 속에 실수를 잡아내는 메모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독학을 통해 내 그림을 끌고 가는 법, 세 번째는 오늘의 그림 계획하기, 즉 효율성 있게 그림 그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의 슬럼프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내 그림의 실수를 잡아내는 메모의 중요성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보통 제 그림을 정말 많이 회피하면서도 정말 많이 보는 편이라 생각해요. 특히 그림을 볼 때 이제 저희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끄고 나면 보통 다들 자신의 그림을 마치 로그아웃 하듯이 잘 안 보게 되는데요. 저는 따로 그림을 카톡으로 나에게 전송을 해놓은 다음에 혹은 트위터에 따로 계정을 파서 거기다가 올려둔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제 그림을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는 편입니다. 단순한 짓이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엄청난데요. 컴퓨터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휴대폰이 확실히 이 컴퓨터 화면 사이즈보다 더 작기도 하다 보니까 그림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아쉬운 부분들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모니터 색감과 휴대폰의 색감이 가끔 다른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카톡으로 이 그림 위에다가 글자를 적으면서 혹은 그날 보이는 아쉬운 점이나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보이는 아쉬운 점을 미리 텍스트로 적어둡니다. 이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그림을 많이 관찰을 해봐야겠죠? 카톡이 아니더라도 에버노트 등을 활용해서 그림을 올려다 놓고 혹은 그림을 그리는 도중이나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그 그림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내 그림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을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해두는 편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삽질하는 과정을 최소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는 관찰력과 이해도,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 이외에도 그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법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내가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계신가요? 위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면은 크게 본다면 내가 정확한 형태를 잡는 것에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양감을 잡는 것에서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각화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런 능력치처럼요. 요런 식으로 마치 게임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요렇게 드로잉이나 양감이나 구도를 잡는 거나 색감이나 주제나 트렌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능력치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능력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연습하면 좋을지 확실하게 시각화가 되면서 좀 더 알기 쉬워지겠죠? 특히 형태를 잡는 것과 양감을 잡는 것은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여질수록 그림 안에 있는 구성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의 형태를 연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독학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스터디를 꽤나 오랫동안 다양하게 해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스터디별로 한번 정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크로키입니다.
크로키는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짧은 시간에 그리는 그림인데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형태를 잡아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크로키는 이제 시간대별로 그 목적성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15초에서 30초 정도로 크로키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동세와 비율만 파악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살을 붙이려고 하기보다는 뼈대를 활용해서 아래와 같이 인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크로키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비율에 익숙한 중급자 이상의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터디 목록입니다. 이제 섬세한 표현보다는 동세와 비율 파악을 위한 부분으로서 어느 정도 무릎의 위치, 손, 발, 팔꿈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라인의 흐름과 자세들을 많이 그려볼 수 있겠죠? 다음은 조금 더 초심자분들께 집중해서 1분 이상의 크로키들이 있습니다. 30초 크로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어지는데요. 크로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선 큰 흐름을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인체의 큰 비율기와 비율을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려야 엉성한 크로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크로키를 할 때에는 선을 최대한 길게 쓰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선을 쓰다 보면은 전체보다는 어느 정도 디테일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있어서 항상 해왔던 그림 스터디 목록이 바로 크로키였었기 때문에 크로키는 저에게 있어서 독학의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많이 바라보게 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효과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게 한두 장씩 모이고 몇백 장씩 모여지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1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크로키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가벼운 크로키를 통해서 드로잉을 계속해서 습관화해두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면과 배경 드로잉인데요. 공간과 배치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식의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간단하게 드로잉 해보는 것입니다. 색을 넣어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선화로 처리하셔도 혹은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일러스트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드로잉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잡을 때는 요 위에는 너무 많은 디테일을 넣었지만 요 밑에처럼 조금 더 간단하게 마치 면과 면만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작이 있습니다. 모작은 다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본따서 옮기는 행위, 즉 따라 그리는 행위이죠. 인물이나 배경 혹은 사물이나 그림 등 모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혹은 따라 그리고 싶은 사진을 모작해 봅니다. 다만 이때 모작을 할 때에는 최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모작하는 형태와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질 때까지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작은 관찰력과 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만큼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모작을 통해서 습관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림을 모작할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그저 연습용으로 혼자서만 기록해두고 따로 SNS에 올리는 것은 주의해두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컬러 모작과 흑백 모작으로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흑백으로 하게 된다면 컬러보다는 조금 더 양감을 중점적으로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작이나 라인 드로잉과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오른쪽처럼 카메라를 많이 형태로 잡아보시면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입체 도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 도형을 공부할 때 정말 유용한 물건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골격과 근육 구조 익히기가 있습니다.
책이나 혹은 영상 등을 참고하면서 혼자서 직접 그려보면서 손에 익히고 머리에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거의 모작과 비슷하지만 인체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한 파츠씩 떼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엔 인체의 근육을 세밀하게 공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전체적인 덩어리를 중점을 두는 공부법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전신의 갈비뼈나 골반뿐만 아니라 손과 발같이 세밀한 부분도 많이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응용 창작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전체적인 자세나 포즈를 따라서 그리되 이 안에 있는 캐릭터만을 변형하여서 그리는 것입니다. 흔하게 반모작이라고 하기도 하죠. 몇 년 전에 했었던 것을 한번 들고 와 보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 원본 사진은 블러로 처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포즈라거나 이 손의 동세, 그리고 얼굴의 측면 등을 따라가면서 채색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채색을 빼고 선만 한번 따라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응용한 창작이라고 하며 반모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세 번째 단계로서는 오늘의 그림을 계획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를 하시거나 혹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많이 쓰곤 했었던 방법인데요. 물론 지금도 항상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추천드리는 어플로는 이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션이나 혹은 에버노트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휴대폰과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도 만약 외출 중이라면은 오늘의 계획을 한번 짜볼 수 있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도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옆에 띄워놓고 바로바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혹시 MBTI가 J라고 하냐? 약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원래 이제 맨 뒷자리가 P였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꽤나 J로 많이 바뀌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플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오늘의 할 작업을 세분하게 나눠줍니다. 외주라면 외주, 이제 그림 스터디라면 스터디, 그리고 휴식이라면 휴식, 그리고 개인작이나 창작이라면 창작,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세분화를 나눠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할 일을 정돈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설명드릴 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에 대한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의 그림을 끌고 갈 때는 이쪽 부분에 좀 더 세밀화가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러프에서 그 다음에 뭐 러프 2차 그 다음 라인 이 선화죠. 선화 그리고 빛각 묘사 그리고 배경 마무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큰 틀로 먼저 잡아놨다가 가끔 여기서 이렇게 나눠두고서도 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꽤나 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힘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더 세분화해서 나눠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오른쪽 머리카락에 요 가닥 묘사 마무리 짓기가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 왼쪽 손 하나 묘사 마무리 짓기 하나 들어가고 옷 상단 부분 묘사 마무리 짓기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쪼개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남았는지, 또한 적은 힘을 쓰더라도 이 하나하나가 점점점 합쳐질수록 결국 그림이 점차점차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실제로도 완성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크게 나누어 주었다가 그림을 마무리 지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 두면서 체크를 해가다 보면 그날의 그린 그림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 때문에선지 그림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계속해서 끌고 가는 체력과 그리고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마지막은 한번 슬럼프와 관련하여 짧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슬럼프란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편이거든요. 그림이 좋아서 그림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그림이 조금 싫어질 때도 있고 혹은 꽤나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못 그려 보이고 싫어질 때가 있을 텐데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내 눈이 조금 더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 높아진 눈에 비해서 내 손의 근육들이나 내 손이 잘 따라가질 않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답답함으로 인해서 내 그림이 별로 못 그려 보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때 이제 꽤나 갈림길에 나누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그림을 그리던 대로 그리게 될지 혹은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림의 SN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저희 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오는 만큼 결국 다른 사람의 그림과 내 그림을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이 부분을 더 잘 그리고 나 그림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못 그렸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이때 중요한 마음은 마냥 부러워하기보다는 저 사람한테서 얻어낼 무언가의 포인트, 공부할 포인트를 찾고 나의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해지는 순간, 초조해지는 순간, 결국 사람은 더 땅굴을 파기 마련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림은 체력과 멘탈의 싸움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결국 그림은 장기전입니다. 이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넘어서게 돼서도 사실 나중에 되어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슬럼프 구간이 오게 되고 아마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한 몇십 번씩 혹은 정말 몇백 번씩 이런 슬럼프를 계속해서 겪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림 접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럴 때마다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늘 그렸던 대로 혹은 늘 그리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르게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즐겁게 그리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꽤나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슬럼프를 계속해서 겪다 보면은 점점 그림쟁이로서의 자신은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땐 이제 슬럼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잘 안 그려지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학생분들이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슬럼프예요 라고 했을 때 슬럼프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 또한
앞으로의 일러스트레이터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일기,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점점 단단해져 가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반갑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힐링을 하다 보면 금방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질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려보셨던 분이라면 혹은 어느 정도 그려보신 분이라면 그림 접어야지 하다가 어느샌가 보면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봤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강의 안에서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그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작자의 고통이 따르고 정답이 없는 영역인 만큼 지칠 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그려내고 싶은지 명확하게 답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빛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는 멘탈이 깎일 때 이 애니메이션 중에서 러브라이브라거나 아이돌 마스터라거나 혹은 하이큐와 같은 혹은 블루록과 같은 이런 좀 희망찬 애니를 보면서 조금 깊이 몰입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나도 이제 조금 더 저 친구들처럼 막 열심히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심적으로 조금 깎이는 일이 있을 때 하나의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보면은 그 방법들이 몇 가지씩 쌓여서 점점 이 슬럼프가 와도 바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림의 스터디 목록부터 시작해서 슬럼프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보며 다음 강의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샴이었습니다.